자, 먼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부터 보겠습니다. 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참 진짜 매우 긍정적으로 잘 대처가 됐어요. 오늘 기준에. 자칫하면 이제 오늘까지도 어, 이게 뭐지? 시장은 좋은데 이게 뭐지? 이렇게 들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뭐 물론 이제 VIP 방에 계신 분들 또 문자 받으시는 분들 다 감히 생각한다면은 매우 뭐 긍정적으로 어, 지금 뭐 계좌 수익을 올리시고 계시리라 믿어 의심치 않아요. 일단은 우리 계좌 포트의 수익 범위가 작년 9월, 10월 폭락 이후에 11월 달 포트, 그러니까 10월 말 종가 대비해서 11월 달 포트 기준이 종목 4개로 합치겠죠. 그러니까 제일 중요한 게 삼성전자 좋아요, 하이닉스 좋아요, 누구나 얘기할 수 있어요. 작년 10월 말에 그 시장 변동성, 공포감 앞서고 오를 때에도. 근데 그때 기준에 그렇게 공포감이 생긴다면은 시장을 쉬셔야 됩니다. 전량 매도하고 현금 가져가시고 시장에서 쉬십시오. 그렇게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그렇지 않으실 경우 시장을 윤정도 말 맞다나 윗방향으로 보시고 글로벌 시장이 다 강한 흐름이었으니까 위로 보신다면은 그렇다면 비중은 명확하게 가져가셔야 됩니다. 어떻게? 하이닉스 현대차. 그리고 그때 강연에 오신 분들은 10월달 강연에 오신 분들은 황태자 선생님 같으신 경우가 뭐 공식적으로 뭐 지금 그게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공식적으로 10월 그 15일자인가요? 10월 15일자 기준에서 어설프게 이제 막 종목을 2차 전지에서 엄청나게 수익 내신 이후에 문자 오는 종목을 다 사신 거예요. 다. 어? 그러졌다가 이제 이후 이게 아니구나라고 이제 설정이 잡히신 다음에 하이닉스 부분으로 압축을 하셨죠. 그때 이제 강연에 오셨을 때 말씀을 드렸고 하이닉스의 75%, 현대차 25%. 지금 이제 옥돌정님께서도 이제 혼자서 이제 어떻게 좀 해보겠다 이렇게 하셔가지고 혼자서 이제 외로운 싸움을 하고 계셔요, 외부에서. 근데 옥돌정 선생님도 뭐 가게도 또 운영하셔야 되고 사업을 하셔야 되니까. 근데 아쉬운 거는 이제 이 포트폴리오 구성 그대로 설정을 해서 가지고 계시면 상관이 없는데 그렇지 못하고 못 견뎌서 하이닉스 이 정도면 됐겠지 하고 매도해버리고 한 번 매도하면 외부에 계실 땐 두 번 다시 못 쫓아가죠. 더 높은 가격에서도 살 수 있어야 되는데 더 높은 가격에서도 그걸 못한단 말이야. 그래서 일단은 뭐 지금 그 황태자 선생님 포트폴리오를 채팅방에서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설정을 잡고 있는데 여기 있네요. 황태자 선생님 보시면 어때요? 하이닉스 12만 3천 원에 2천주 전량 정리하고 12만 3천 원에 포스코 DX는 내가 미련이 남아요. 너무 수익을 많이 냈어요. 그러니까 4월에 가입하셔서 4월이면은 매우 좋은 자리예요. 우리가 포스코 퓨처엠을 이제 4월에는 2차 전지의 주력으로 설정을 해놓고 에코프로가 82만 원 찍고 50만 원 깨질 때 우리는 포스코 그룹주들로 이제 집중을 한 거죠. 에코프로 차익 실현 이후에. 그래서 포스코 퓨처엠 기준에 30만 원 뭐 겸손을 떤다면 30만 원 전후 수준의 평단이 된 거고 전량 차익 실현 재편입의 기준에 실질적으로는 이제 1월달 17만 원 수준에서 20% 17만 원, 18만 원 올라갈 때 20%다 채운 거죠, 다시. 그 이후에 이제 전량 차익 실현을 7월 말에 했잖아요. 7월 말에 2차 전지는 전량 매도를 했단 말이야. 그래서 이제 뭐 황태자 선생님도 엄청난 수익 범위에 너무너무 이제 행복해 하신 기준이 됐는데 그 이후에 이제 포스코 DX도 뭐 바로 7월 말 8월 막 폭발적인 시세 나오니까 뭐 세상 돈이 다 내 것 같고 문자 오면 막 다 사는 거야. 우리 요즘에 IT 문자 많잖아요. 그래서 조금 이제 문자 내보내드리면서도 저도 이제 주의를 해야 되긴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는 내용이 뭐였어요? 절대적으로 주력주 먼저 채우고 나머지 채우셔라.
또 IT도 욕심나면은 삼성전자 하이닉스 삼성전자 채우고 한미반도체 채우고 그다음 변동성 매매다. 메타방 보니까 벌써 아름아름 이수베타시스 정리 다 했고 제주반도체 고점에서 차익실을 못했지만은 잘 정리해서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로 옮겨서 매매 따라하기 방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서 수익 극대화 좀 하고 그러고 나서 제주반도체 재편입해놓고 얼마 27,150원에 그러니까 그런 식의 기준인데 하이닉스 지금까지 갖고 계세요. 이분은 지금 5개월 만에 50% 수익이야. 50%가 넘지. 5개월 만에 50%가 넘는 수익이에요. 시가총액 2위 하이닉스에서 소형 잡주 말고 하이닉스에서. 그리고 중간에 12만 6천 원, 뭐 13만 원 돌파했을 때에 그때 이제 전략 문의 주셨을 때 한미반도체로 절반 정도는 움직이셔도 됩니다. 원체 매매가 긍정적이시니까. 저는 그냥 한 종목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하이닉스 갖고 계시고 만약에 이제 한미반도체 설정을 잡으셨다면 또 초대박이죠. 초대박. 그때 5만 원 하고 있을 테니까. 지금 오늘 기준에 15만 원이니까 딱 200% 넘게 올라온 거 아니야. 그게 이제 기준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포트폴리오의 구성과 그 포트폴리오 구성 이외에 여기 써 있잖아요. 10월 14일 강연회를 다녀오고 이거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요 내용도 다시 캡처해서 강연에 이제 본격적으로 마케팅 들어가야 되니까 강연에 인원 뭐 10분 정도만 이번에 모시고 진행을 하려고 하는데 왜냐면 메타방 2기 메타방 하고 그다음에 포트폴리오에서도 이제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뭐 하이닉스 5개월 만에 이런 어마어마한 또 작년 2월 말로 기준 잡으면 에코프로 지금 모니터링 하신 분들 그거 작년 2월 말 콘네드 강연에 안내 팝업 있잖아요. 그럼 캡처하세요. 캡처해서 그때 당시에 주력주 주력 포트폴리오는 있지만은 거기에 주력 기준을 뭘로 잡아서 에코프로잖아. 강연의 핵심 시크릿 종목 에코프로 얼마? 그게 30만 원 전후 했었나? 30만 원치 안 됐나? 하여간에. 그리고 누가 그걸 추천하냐고 150% 이상 올라온 종목을 200% 가까이 올라온 종목을. 이건 좀 강력 매수. 그리고 4월 1일 날 우리가 4월 1일 기준에 HTS 버전 나오게 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또 기준을 설정을 잡아드렸죠. 그 기준 설정 잡아드리고 HTS 활용하셔야 됩니다. 띵동 매수, 띵동 재진입.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띵동 진입, 띵동 재진입, 띵동 탈퇴 차익 실현하세요. 띵동 재진입하세요. 얼마나 편해. 한미반도체 뭐가 어려워요. 오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윤정두가 기준 잡아서 이제 매매 사인의 기준을 잡아드리고 그 다음에 탈퇴 신호 나올 때는 14만 8천 원 이탈되면 차익 실현하십시오. 설정 잡아드리고 띵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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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가면서 결론적으로 지금 이제 탈퇴 종목들 빼놔서 그런데 오늘 기준에서 윤정두가 싫어하는 뭐 엔캠 같은 경우에도 띵동 매수의 기준에 재편입의 기준이 25만 원이란 말이에요. 고점이 27만 원이에요. 그럼 딱 8% 올라온 거야. 그리고 시가총액 조 단위짜리 종목군들에서 그 HTS 버전의 띵동 신호 버전하고 그리고 이제 매수 신호에 뭐 소리 띵동 해놓으실 수 있고 그 다음에 얼마나 좋아요. 띵동 매수, 띵동 매도 편하잖아. 거기에 또 한 가지 기준은 그 신호가 어느 가격에서부터 나왔는지를 확인하실 수가 있잖아요. HTS 버전은. 그래서 요걸 받으시려면은 강연에 오시는 분들만 드려요. 그거는 맨 처음 출시됐을 때부터 그래요. 뭐 VVIP 회원이시라고 드릴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또 그 저 상품은 한 번 드리면 회수가 안 돼요. 결론적으로 이때도 뭐 계속 한미반도체 단기 10% 비중입니다. LG화학을 제외한 뭐 2차 전지 전략 매도하시고
하이닉스 100% 보유 주신 분들 뭐 어쩌고저쩌고 여기 분명히 써 있어. 하이닉스 100% 보유 비중이신 분들은 13만 원 전후에서 50% 이상 차익 실현하시고 한미반도체 편입 설정하십시오. 라고. 그렇게 해서 한미반도체 얼마? 58,400원이야. 오늘 얼마? 15만 원 넘겼어. 200%야. 시가총액 14조. 그러니까 그런 기준점들을 설정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일단 뭐 10월 포트가 49%, 11월 포트가 그리고 올해 1월 포트는 어떻게 돼요? 올해 1월은 시장이 곤두박질 쳤잖아요. 곤두박질 친 이후에 흐름에서도 여전히 17% 수익이에요. 지금 포스코 DX나 두산 로보틱스 손절을 했잖아요. 손절 안 했다고 감안을 하더라도 지금의 수익이라면 손절을 한 이후에 그 설정 범위 종목을 빼내거나 그렇지 않아. 나중에 다 복귀 교육을 해야 되니까. 마찬가지로 2월 포트폴리오가 1월 말 이제 시장 많이 무너진 상태에서 그럼 다시 압축합시다. 두산 로보틱스, 포스코 DX, 윤정두가 변동성 매매 종목까지도 까불까불 넣어놨는데 자 초심으로 돌아가서 주력주의 기준을 설정합시다. 그렇게 해서 하이닉스 45%, 현대차 25%, 하이닉스 13만 4,700원 남들 다 손살에 칠 때 거기서부터 38% 올라온 거예요. 현대차 무지하게 두들겨 맞고 지금 22만 원인데 13% 올라와 있는 거예요. 한미반도체 사람들이 이거 되겠어요? 147% 올라와 있는 거예요. 1월 말 종가 대비. 그렇게 해서 누적 수익이 28%, 시장 대비 역시 2배. 3배 되나요? 3배? 그 다음에 3월 포트가 7.7%, 3월 한 달, 그리고 오늘 어제까지 다 포함해서 역시나 한미반도체, 하이닉스가 수익 다 잡아낸 거죠. 현대차, 한국전력 과하게 미끄러진 부분이 있지만 포트폴리오를 구성한다는 것은 저런 손익 범위를 다 감내해서의 기준이 돼요. 메따방의 기준이라는 것은 매매 따라하기 방의 기준은 두 번 분할 매수해서 100% 비중을 실어가잖아요. 근데 그게 언제까지 매매 따라하기 방을 운영할지는 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당분간 운영 가능성은 있는데 만약에 거래가 윤정도 예상과는 다르게 시장이 다시 침체 상태에 놓여지고 거래가 둔화돼 버리면 매매를 할 수가 없습니다. 쉽지가 않아요. 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수페타시스를 매도하는 순간 이수페타시스가 출렁거려요. 출렁. 응? 우리의 매도 물량 가지고도 마찬가지예요. 제주반도체도 마찬가지예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오늘 거래가 7천억씩 터졌었으니까 매매가 원활해지는 거지. 가격 조정, 기간 조정 나오면서 어제 거래량이 30만 주였습니다. 32만 주. 그럼 600억, 700억이에요. 우리 자금 10억이 들어갔다. 10억을 원활하게 사고 팔고 하기가 좀 쉽지가 않아. 엔캠이 오늘 탄력을 받았다 할지라도 뭐 5천 주 이 물량을 들어왔다 나갔다 하기가 쉽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매매 따라하기 방은 야간 방송 나오는 친구들이 뭐 제가 뭐 엄청난 전문가예요. 막 헛소리들 하는 거 그거하고는 완전히 다르단 말이에요. 우리 방도 주력 포트폴리오 저렇게 채워놓고 5%의 비중에서 매매 기준을 설정합니다. 이 기준하고 또 다르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5% 비중에서 성향에 맞게 대처하시기 때문에 성향에 안 맞으면 매매도 안 하실 거 아닙니까? 멈춰 계신 분도 계시고 또 다른 종목이 있어서 못 사시는 분들도 계시고 똑같은 방산인데도 현대로템이 최근에 굉장히 강했기 때문에 현대로템 갖고 계셔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못 사시는 분들이 계시고 근데 메타방은 짤 없는 거야. 윤정도가 선장이고 자 움직입시다 매수 그러면 그냥 다 쫓아와 주시기 때문에 오늘도 행복한 거예요. 윤정도는 왜? 한 분이라도 못 쫓아오시거나 특히 안 쫓아오시는 순간 그러면 서로 이제 신뢰도가 깨지는 거죠. 그러면 어찌됐건 메타방에 윤정도가 운영을 해서 이렇게 겁나 엄청난 수익을 63%, 73%에서 다시 좀 63.4%로 다시 돌려놨단 말이에요. 지금 대부분 비슷비슷한 그 수익 범위들이 형성이 돼 있어요. 응? 비슷비슷한.
좀 저보다 이제 조금 모자라신 수익 부분이 조금 이제 모자라신 분이 계시고 저보다 조금 더 위에 수익이 놓여진 분이 계시고 결론적으로 조금만 차분하게 이제 메타방 제가 저도 사람인지라 조금씩 마인드 컨트롤 해야죠. 제가 조금만 차분하게 대처를 하면은 지금 장에서 100% 수익 내는 거는 메타방의 경우는 쉽죠. 다만 이제 리스크 관리 철저히 해야죠. 시가총액 14조까지 올라온 한미반도체 지난주 화요일부터 건드렸어도 얘만 가지고도 100%가 나오잖아요. 얘만 가지고도 100%가 나와요. 지난주 화요일 기준에 주가가 10만 원이 안 돼요. 9만 9천 원이에요. 예를 들면은 우리 주력주 5% 비중을 항상 넣어놓는 쪽의 종목이기 때문에 거래가 뭐 하루에 뭐 어마어마하게 거래대금 최상위에 놓여진 이 종목군에서 10만 원에서부터 15만 원까지 찍을 때 50% 수익이잖아요. 아니지. 꼬리 달릴 때 차익 실현 범위를 다 단행을 했죠. 그리고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차익 실현 재편입. 제가 볼 때는 거의 더블 났다고 봐요. 여기서만. 안타깝게 우리는 메타방의 기준은 못 따라붙었어요. 개장 초에 원체 세게 가거나 막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유로. 뭐 대신에 뭐 이수베타시스에서 좀 뭐 수익 잘 내놨고 마지막에는 이제 뭐 좀 손실로 나오긴 했지만 또 한미반도체 초기에 움직였을 때 차익 실현 그리고 나서 HLB에서의 또 나머지 수익을 잘 잡아냈고. 근데 이제 중요한 거는 이 기준의 설명을 드리면서 말씀드렸던 내용이 자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에서 최소 10%에서 20%의 변동이 나오는 종목군 그런 종목의 기준에서 수익을 극대화할 겁니다. 메타방의 기준은 어차피 주력 포트폴리오 채워놓고 그리고 나머지 전략을 꾸리는 건데 VVIP 방에 계신 분들도 이제 뭐 메타방 그 내용을 일부 조금씩은 오픈을 해드려요. 그죠? 뭐 제주반도 갖고 있었다는 것도 알고 계시고 다만 이제 매도를 어디서 했는지 또 그 매도를 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를 편입을 해서 오늘 뭐 수익을 좀 발생시켜 놓은 거 그런 거는 잘 모르실 수 있죠. 어찌됐든 결론적으로 현재 기준에서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의 변동률이 최소 10에서 20% 나올 수 있는 끼가 있는 최근에 거래에서 끼가 있는 종목 그 종목을 1순위로 한미반도체를 설정을 잡아드렸고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장중에 굉장히 긴 녹화를 해드렸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도 거래대금 기준으로 따지면 2조 원의 거래대금이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지면 그게 이제 단기적인 고점이 된다. 그 고점이 형성되면은 최소 2개월에서 3개월 정도 기간 조정 그리고 고점 대비 최소 20에서 30%의 가격 조정 이 두 가지가 나올 거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오버슈팅의 흐름이 아닌 두 가지의 조정이 있어요. 하나는 정점 인식이 하나는 오버슈팅이 나와서 방금처럼 말씀드린 것처럼 거래가 지금 얘가 1조 넘긴 적 한 번 있고 1조를 못 넘겨요. 지금 시장 자체가 뭐 하루에 거래대금 뭐 10조 조금 뭐 넘기거나 이런 수준뿐이 안 되기 때문에 종목 하나가 1조 넘기고 그게 쉽지가 않아요. 작년 7월 이전에 2차 전지 폭등 나올 때가 또 틀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얘가 최소 2조 터지고도 뭐 꼬리가 일부 달리더라도 음봉 떨어지거나 이렇지만 않으면은 정점이 아니에요. 그 2조가 계속 유지되면서 갑니다. 얘뿐만 아니라 전체 시장도 거래가 다 터져 있겠죠, 그러면. 지금의 기준에서는 2조 이상 터지고 꼬리 달고 내려오면 그게 첫 번째. 거래대금의 기준, 거래량의 기준에서 정점의 인식이 잡히는 거. 오버슈팅 이후에 정점 인식. 그게 이제 나오려면 어떤 흐름이 나올 수가 있냐면 예를 들면 진짜네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로부터 수주를 받아왔네. 매출처의 다변화. 얘는 저평가가 아니에요. 14조짜리에 지금 현재 나와 있는 컨센서스의 기준으로 놓고 봤을 때는 매출이 얼마? 지금 현재 매출 기준이 올해 매출 기준이 4,500억, 4,600억 이래요. 14조짜리가 이건 아니잖아 솔직히 우리끼리 얘기해서도. 이게 말이 됩니까? 속된 편으로 윤정부 개띠니까
개거품이라고 해도 돼. 근데도 우리는 5% 비중을 넣어놔요. 왜요? 메이저들의 자금 집행에 대한 명분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는 글로벌 시장 전체적인 기준에 AA, GPU, HBM을 생성하는 장비, 직렬로 다층으로 쌓아놓는 그 장비, TC본도 세계 1위 업체. 그 성장성에 대해서 성장성이 있는 거지 저평가가 아니야. 아무리 수주를 많이 받아도 저평가가 될 수가 없는 구조예요, 지금 현재. 근데 이제 매출처가 하이닉스 위주인데 그 매출처의 다변화. 그것도 이제 HBM 관련해서만 놓고 보는 거죠. 다른 사업 부분도 있어요. 근데 거기는 그 사업 부분은 별로. HBM 쪽의 성장성이 어마어마하고 그 매출 기준이 굉장히 커진 거죠, 지금. 근데 여기서 이제 매출처의 다변화라는 건 이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하고 대표적으로 삼성전자인데 삼성전자하고는 그 분쟁이 있단 말이에요. 분쟁이. 어떤 거에 대해서? 삼성전자하고 이제 뭐 그 특허 관련된 분쟁들. 근데 지금 그게 중요한가? 가져다 써야 되면 갖다 써야지. 그래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처음에 이야기 나왔을 때에도 윤정도가 가장 먼저 그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매출처의 다변화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 실적 뭐 급등 나오고 뭐 실적 얘기 그다음에 HBM 그러니까 2월 말에 HBM 3 5세대에 대해서 지금 엔비디아 납품할 거다. 뭐 이런 내용들 전부 다 해석을 하면서 한미 반도체에 조금이라도 연동성에 대한 언급이 나오면 그게 슈팅을 줄 수 있는 내용이 될 거다. 근데 첫 번째 뉴스에서는 그 슈팅이 제한적이었어요. 그 이후에 슈팅이 나오니까 그 다음 해석이 슈팅 나온 이후에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에 납품할 수도 있다라는 내용. 조회 공시 요구도 안 나왔을걸요? 그러니까 이제 뭐 보도자료에 그냥 뭐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서 근데 회사에서는 확인해 줄 수 없다. 아니다가 아니라 확인해 줄 수 없다. 그리고 나서 이제 기준이에요. 그게 이제 첫 번째 기준에 뭐 삼성전자든 마이크론 테크놀로지사든 다른 쪽이든 규모가 제한적이어도 상관없어요. 뭐 몇백억 수준이어도 상관없어. 어차피 하이닉스 쪽으로도 수주 몇백억씩 나오잖아요. 그 몇백억에도 상관없어. 몇백억의 기준에서 발표가 나오고 매출처 다변화됐다라는 게 확인이 딱 되는 순간 그 자락에서 이제 슈팅이 굉장히 세게 나오겠죠. 오버 슈팅이. 그 슈팅이 나올 때에 지금까지 주가를 견인한 거는 2차 전지하고의 차별화 부분은 딱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똑같이 프리미엄이 높은데 얘네는 누적 수급이 상상을 초월한단 말이에요. 2차 전지는 작년에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 종목은 뭐 포스코 DX나 이런 쪽에 특화되어 있는 쪽, 포스코 인터내셔널 좋아서가 아니라 뭐 거래소 이전 상장이라든가 MSCI 지수 편입이라든가 이런 이슈 범위. 그래서 이제 수급이 유입된 부분이고 나머지는 전부 개인들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상태에서 강세거든요. 그때 당시에. 근데 오르는 이유는 2차 전지 그 당시도 그렇고 지금의 한미반도체도 그렇고 지금 ETF 상품 뭐가 가장 많이 발행되겠어요? 작년에는 2차 전지였지. ETF 상품에 조단위 펀드가 2개나 있었어요. 예전에 발행된 상품 중에. 그 조단위 상품의 비중이 다 2차 전지 아니에요. 그러다 보니까 꺾이면 다 거기서 물량이 쏟아지는 거고 올라갈 땐 계속 증가하는 거예요. 지금도 반도체 소부장 쪽의 경우에 펀드가 있잖아요. ETF 상품이. 글로 돈 들어오는 거는 한미반도체 가격 무시하고 매수란 말이야. 오늘도 외국인이 30만 주 팔았죠. 근데 주가는 강세야. 야 이거는 한 방에 죽을 수 있다. 아니라니까. 아니 대표적으로 에코프로도 마찬가지지만 포스코 홀딩스도 마찬가지예요. 에코프로 저 수급 보세요. 작년에 뭐 에코프로가 수급이 들어와서 올라간 적 있어요? 없어요. 어느 시점 이후에 말 그대로 ETF 상품에 대해서 자금이 쏠리고 그 자금이 들어오면은 가격 무시하고 사는 거야. 제가 지금 농담이 아니라 30만 원 깨져 있어도 이상할 거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수익을 다 낸 종목이에요. 수익도 못 내고 이런 얘기하면 나쁜 윤정도지. 수익을 다 낸 종목이잖아요. 그죠? 얘를 굳이 나쁘게 얘기할 이유도 없어. 우리한테 어마어마하게 고마운 종목이야. 2022년부터만 따져도. 결론적으로 저 수급이 한미반도체가 지금 오버슈팅 나올 때 수급은 멈춰져 있죠. 거의 정체예요. 그게 이제 손바뀜이 나오고 있는 거고 손바뀜이 계속 요 자락에서 사는 쪽 파는 쪽이
사는 쪽은 대부분이 뭐 ETF 상품 쪽이겠죠. 파는 쪽은 기존에 했던 펀드 물량, 자체 계정 물량 그런 거 차익 실현이겠죠. 근데 환매가 나오는 장이 아니잖아요. 돈이 더 들어오면 더 들어오지. 그러니까 추가적인 매수가 또 들어온단 말이죠. 재차. 그 순환성의 흐름에 고점 기준을 인식을 잡으실 수 있어야 돼요. 거래가 터지고 거래대금이 한미반도체 기준에 2조씩 터지고 꼬리 달리고 음봉 떨어질 때 그게 정점입니다. 두 번째 정점은 이런 기준이 되는 거죠. 두 번째 정점은 어떤 거요? 그냥 거래가 급격히 둔화돼요. 거래대금이 급격히 둔화되면서 기간 조정, 횡보 그리고 시장 상황에 따라서는 가격 조정까지 별로 조정 안 받은 것 같죠? 아니야. 작년 9월, 10월 시장 막 폭락 나올 때 얘도 고점 대비 20% 이상씩 빠졌었어요. 다만 시장 대비 월등히 방어가 됐지. 왜요? 수급이 들어오니까. 어떤 이유에서든 수급이 들어오니까. 저 누적 수급이 우리나라 외국기관 쌍끌이 순매수 12위입니다. 작년 1월 이후에 12위.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두 가지예요. 하나는 거래대금이 2조 이상 터지고 윗골이 음봉 떨어지느냐. 그럼 그건 끝이에요. 근데 얘가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때 이게 거래대금 터지고 윗골이 아니란 말이야. 이런 거는 눈에 확 띄게, 눈에 확 띄게. 포스코홀딩스, 왜 포스코홀딩스를 제가 2차 전지를 우연찮게 고점 잡았다? 에휴, 지금도 2차 전지가 왜 저희가 고점인지 모르는 애들 많아요. 수급 25%씩 떠넘기는데도 주가가 뭐 속된 표현으로 미친 듯이 올랐잖아요. 포스코홀딩스도 20%, 25%까지 물량을 던졌어요. 개인들에게. 시가총액 극대형주가 이렇게 많이 개인들에게 물량 떠넘기는 난 처음 봐.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던 포스코홀딩스의 기준에 지금 현재 대주주가 22%에 외국인이 27%라는 게 말이 돼요? 극대형주에서 시가총액 10위 안에 들어와 있는 정상적인, 얘도 정상적인 업체잖아요. 지극히. 근데 대주주 외국인 합산해서 50% 지분이 안 돼 있는 종목 예쁜이 없을 거예요. 20%대 이상 25%를 떠넘겼지. 그런 흐름 속에서 말도 안 되는 하루 거래대금 4조가 터지고 7월 24일 날 장중에 고점 대비 9%가 빠지고 그러니까 그날 전략 매도가 되는 거야. 그 다음날 갭상승의 슈팅 뭐 살짝 나온 거죠. 그러고 나서 그 다음날 어마어마한 변동성의 확장. 그게 2차 전지에 다 정점. 같은 날 다 같이 움직였어. 돈이 ETF에 막 들어오니까 그냥 막 쌓아올리다가 어느 한 시점에 차익 실현 욕구가 터지니까 공매도 때문에 밀리는 게 아니라 ETF 상품에서도 물량이 나오고 차익 실현 욕구도 나오고 저 흐름이 나와야 정점이라고. 아시겠어요? 저 흐름. 최고점에서의 수십 년 동안의 약속, 기술적 분석의 약속. 상상을 초월하는 거래대금이 터지고 추세가 반전이 될 때 변곡일로 설정한다. 바닥이든 고점이든. 저게 우리나라 역사상 두 번째 8조. 거래대금 터지고의 고점이고 에코프로 BM이 5조, 에코프로가 4조, 포스코 퓨처엠이 3조 터지고 고점인 거예요. 오늘 기준의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 시장의 거래대금 한번 보시면 거래대금이 최근에 가장 없었던 게 최근 3월달 기준에 8조 8천억 터졌어요. 코스피 시장 전체 거래대금 8조 8천억. 근데 포스코홀딩스 하나가 작년 7월 26일 날 8조가 터지고 꼬리 달고 음봉이었다니까. 그걸 무슨 음모론을 펼치고 앉아있어. 그 박순혁이 확 그냥. 그 녀석 때문에 얼마나 많은 분들이 피눈물을 흘리고 있어요 지금. 코스닥도 마찬가지입니다. 코스닥도 작년에 뭐 18조까지 다시 살아났던 거래대금이 올해 뭐 2월 달에 가장 적게 터질 때가 7조 7천억이었어요. 근데 에코프로 BM 두 종목의 거래대금이 하루에 26일 날 얼마? 10조 가까이 터집니다. 에코프로 BM 5조, 에코프로 4조. 그러니까 그런 기준의 고점 인식에 대한 교육. 거래대금만 하나만 제대로 알면 여러분들이 기준 잡을 수 있다는 내용의 교육. 그 교육을 나는 지금 나이도 많고 도저히 힘들어서 안 돼. 저조차도 지금 작년까지도 진행해드린 교육을 지금 못 해드리고 있어요. 체력이 안 돼 진짜로. 예전에 한 방에 작년까지도 23년 하루에 23년 그 하반기
하루에 7시간씩 교육해드렸어. 7시간씩. 저것만 아셔도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지금처럼이 아니라 PPT 100장 정도씩을 한 강당 그렇게 해서 6강, 7강을 해드린 거예요. 그것도 풀타임으로 그냥 일요일날 날 잡아서. 지금처럼 말이 횡설수설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육교재 딱 놓고 그냥 그 교육교재로 옆으로 새는 거 하나도 없이 그냥 집중해서. 그리고 예제를 뭐 5강, 5강 이렇게 되는데 5강, 6강이겠지. 하여간에 저 교재를 한미반도체 포스코 DX로 넣어드린 거예요. 그리고 포스코 DX 연말 폭등이 나온 거고 한미반도체 지금 뭐 어마어마한. 결론적으로 그 뭐 뺑뺑이 쑥 돌다가 이제 지금 이 자리인데 강연에 오셔서 가장 단순한 게 그거예요. 뭐 외부에 계신 분들은 VVIP 방으로 오셔서 함께 하시는 거고 또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HTS 버전 받으셔서 띵동 매수, 띵동 매도 또 자동 매도의 기능이 있어요. 여러분들 자꾸 고점 놓쳐요. 나 직장 다녀야 돼. 나 일해야 돼. 자동 매도에 대한 기능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동 매도까지 기능 설정하셔서 뭐 케빈 선생님처럼 수익 극대화하시면 되죠. 케빈 선생님도 시간이 이렇게 많지 않으세요. 채팅을 좀 이렇게 해주시긴 하는데 바쁘실 때 굉장히 바쁘시단 말이에요. 그럴 경우에는 어떻게 해요? 결론은 그런 경우에 그럴 경우에는 그 자동 매도를 걸어 놓으시고 그 자동 매도 걸어 놓으시는 것과 함께 수익 발생이 돼서 수익 확정이 되고 그 자동 매도의 기능 수익의 극대화의 기능 그 기능이 있죠. 거기에 검색기 매도 사인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거 얼마나 깔끔하고 이쁘고 좋아요. 한미반도체 매도 사인 오늘 나와 있었고 그리고 종목의 기준에 어떤 걸 더 집중할까요? 지금 이제 포트폴리오 그대로 구성을 해드린 거고 그 구성 포트폴리오의 기준에서도 나는 내 성향은 이래요 라고 말씀하시면 1대1 개별 상담이나 이런 거 불법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1대 다수로 강연회를 할 수밖에 없는 거고 서로의 이제 눈을 마주치고 눈을 보면서 저는 도저히 뭐 종목을 여러 개 갖고 안 돼요. 그러세요. 그러면 뭐 자금의 70%는 주력 포트 설정하시고 30% 가지고 뭐 메타방에 진입을 하십시오라든가 장중에 매매는 할 수 있어요. 그럼 메타방에 진입하셔서 제가 매매를 하는 그대로 매매를 쫓아하십시오. 여러분들이 먼저 매매하시고 그다음 제가 매매하고 뭐 이런 식으로 또 거래대금은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처럼 터져주면 뭐 그런 거래대금의 기준에서 빠르게 서로 매매 기준을 설정해서 외부에 계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VVIP 방에 합류하시고 강연에 오셔서 방이 어떻게 운영되시는지는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최근에 새로 가입하신 분들 명단 다 뽑아서 안내를 해드려야 돼요. 아니 수익이 절실하신 거 아니에요. 수익이 얼마나 절실하시면 돈을 내고 가입을 해서 들으시겠어요. 그러면 오셔서 나 어떻게 하면 수익 나요? 라고 질문을 해야지. 똑같은 방에 계시는데 누구는 수익이 극대화되어 있고 지금 메타방은 1월 29일 날 오픈해서 73%까지 수익이 나 있었고 지금은요. 창피하게도 수익 범위를 지난주 목요일까지 72%인데 그 수익 범위를 지켜드리지 못하고 사실상 60% 이하로 내려왔었잖아요. 50% 초반까지도 내려왔었잖아요. 오늘 장중 기준에. 근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장중에 빵 터져주면서 2,400개 종목에서 10조가 넘는 종목을 주가가 9% 이상 폭등하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그런 상태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매수 신호가 나왔잖아. 얼마예요? 이거 얼마 나온 거야? 띵동 진입 얼마? 21만 7,500원. 띵동 재진입 얼마예요? 22만 2천원. 그렇게 해서 띵동 매수 사인 캡처해서 MTS 버전에 띵동 올려드린 게 21만 8천원. 문자 사인 나간 게 22만 2천원. 그래 안 그래요? 근데 누구는 이렇게 해서 수익을 내고 있는데 누구는 그게 기준이 안 잡혀서 수익을 내질 못한다면 그리고 나는 종목이 너무 많아서 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그렇다면은
강연에 오셔가지고 나 어떻게 하면 좋을까의 기준을 잡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띵동 21만 8천 원. 근데 MTS 버전 핸드폰에선 띵동 소리가 안 나잖아. 라이브 방송에서 22만 2천 원에 매수합니다. 그리고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100%가 들어가야 되니까 고민을 하는 거죠. 응? 또 제주 반도체를 갖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2만 8천 원대 초반인데 우리 물량으로 무너질 수 있다. 그럼 어떻게 기준을 잡을까요? 하다가 일단은 수급이 개선되고 거래가 터지면서의 흐름이기 때문에 그러면 2,400개 종목에서 제가 볼 때는 오늘 기준에 만약에 종목을 이동을 하거나 진입 설정을 범위를 잡는다면은 그러면 메타방에 설명을 드리죠. 근데 설명을 자세히 안 드릴 거야 앞으로는. 왜냐면은 움직임을 급하게 가져가야 되니까. 메타방 굉장히 늦게 잡았어요. 22만 2천 원이 아니라 메타방의 기준에서는 22만 3천 원, 22만 4천 원 이러고 있다가 쑥 치고 올라가 가지고 22만 7천 원에 처음 잡고 두 번째 매수는 22만 4천 원에 잡고 평균이 22만 5,500원이 된 거예요. 22만 5,500원. 고점이 24만 5천 원이니까 2만 원 더 올라온 거죠. 그럼 최소 8% 여기서 수익을 낼 수 있었던 거예요. 어? 근데 다른 때 같으면 8% 이상의 수익도 냈을 거예요. 차익 실현 재편입 기준에. 근데 오늘은 제주 반도체에서도 플러스 4.59인데도 차익 실현 안 했단 말이야. 오늘 장중 플러스 4.59에서도. 그러다가 이제 이쪽을 사야 되는데 제주 반도체 꽉 물려 있으니까 안타깝지만 약보합 일대에 뭐 약보합도 아니지 1% 밀렸으면 뭐 많이 빠지긴 했지. 그 1% 밀렸을 때 안타깝지만 뭐 일단은 전량 매도. 그렇게 해서 다행히 거기에 매수 전량이 10만 주대 이상 쌓여 있어서 매도. 그리고 이제 편입한 게 22만 5,500원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집중해서 그 수익 범위 뭐 이론상으로 8%고 실질 8%다 수익 못 냈어요. 중간에 이제 맴돌았기 때문에 리스크 관리도 해야 되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도 이제 손절 범위는 잡아놨지만 또 다행히 우리가 정리하고 제주 반도체가 좀 많이 미끄러 추가적으로 많이 조정받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재편이 받으라도 여유가 생기잖아요. 현금 기준 갖고 있고. 그렇게 해서 어쨌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기준을 잡아놓은 거고 22만 6천 원에도 이제 전체 문자 발송을 해드린 거고 또 진입 이후의 수익률은 뭐 2%, 3% 그러니 7%까지. 그렇게 하고 이제 메타방의 100% 비중을 채웠다가 단계별로 차익 실현 재편입을 했었는데 결론은 마지막에 절반 물량도 전량 차익 실현한 이유가 이겁니다. 첫 번째 기준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거래가 터지고 양봉이고 사상 최대치 고점을 내줬어요. 이슈는 물적 분할에 대한 인적 분할에 대한 이슈입니다. 그러니까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그냥 쉽게 지주사 형식으로 간다. 그렇게 해서 회사를 만약에 두 개로 쪼갠다. 여러 개로 쪼갤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현대중공업 같은 경우는 6개로 쪼갰나요? 지주사 하나 냅두고 쪼갭니다. 그래서 이 인적 분할이라는 거는 지주사가 하나 형성이 되고 쪼개고 그래서 뭐 아까 기사 내용을 정확히 안 읽어봤는데 아마 일반적으로는 두 개로 쪼개거든요. 지주사하고 나머지. 근데 내용은 제가 더 봐야 됩니다. 근데 여러 개로 쪼갤수록 이제 그 시가총액이 작아 보이는 현상이 나죠. 그리고 가장 최근에 우리가 들여다봤던 종목 기준에서는 이수화학이 이수화학과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로 쪼개졌죠. 근데 이수화학이 그때 그 이슈 인적 분할 이슈를 가지고 시가총액이 작았단 말이에요. 1조 미만이었는데 아마도 제 기억이 맞다면 2조까지 땡겼나 그래요. 오버슈팅 나와서 2조까지. 1조 미만에서 막 2차 전지 막 같이 엮어놓고 그리고 나서 2조까지 찍고 조정받은 게 1조 2천억으로 물적 분할 거래 마지막 날 1조 2천억으로 끝난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종목이 두 개로 쪼개지다 보니까 뭐 사업사하고 지주사인데 어찌됐든 그게 대략 상한가 가서 6조 6천억이 됐으니까 대략적으로 이제 5천억 미만의 재상장이 된 거예요. 그렇게 해서 첫날 둘 다 상한가 가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은 뭐 어마어마하게 날아갔죠. 수급 논리에 의해서 착시 현상과. 그러니까 인적 분할은 좀 이게 그 시가총액이 작아지는 착시 현상이 나고 물적 분할은 악재가 아닌데 지금도 물적 분할이 악재인 것처럼 시장에서 얘기가 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LG화학 때문에 그 얘기를 한 건데 LG화학이 지금 뒤돌아보면 악재입니까? 아니야. 또 그 설명하면 한 시간인데 일단은 물적 분할이라는 거는
아예 사업 부서 하나를 띄워가지고 그냥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는 상장이 되는 게 아니야. 뭐 LG에너지솔루션처럼 이제 상장이 된다 해도 그렇게 쪼개가지고 IPO를 걸쳐서 상장이 된다 해도 기존에 가지고 있던 주주의 입장에서는 주식을 받는 게 아니라 그냥 그 회사가 100% 지분을 갖고 있는. 그래서 공모를 하게 됨으로써 이제 지분이 희석이 되겠죠, 또 다시. 근데 그게 이제 악재로 뭐 이야기를 하는데 악재는 절대 아닙니다. 펀더멘탈상으로도 악재가 아니고 오히려 뭐 긍정적인 건데 주가에도 악재가 아니에요. 악재로 작용된 적도 없고 LG화학조차도. 근데 이제 시장에서 주가가 눌려지면 그냥 그래서 눌렸어라는 표현을 하는데 아니 물적 분할 발표하고 60만 원 이하에서 발표하고 결국은 80만 원대 찍고 밀려 내려오니까 물적 분할이 악재다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발표하고 60만 원에서 80만 원대까지 갔어요. 2020년도 7월 IRL 때 발표하고 그러고 나서 이사회 결의하고 임시주총하고 임시주총이 10월 31일 날 임시주총을 했고요. 11월 1일 날 살짝 밀렸다가 60만 원 살짝 이탈됐다가 거기서부터 105만 원까지 다이렉트로 날라갔어요. 80%. 근데 무슨 물적 분할이 악재야. 어찌됐든 그 종류는 그렇게 두 개는 나눠지고 인적 분할은 회사를 쪼개버리기 때문에 각각 상장을 시켜요. 그러다 보니까 시가총액이 나뉘어지니까 좀 가벼워지는 느낌이 나죠. 그런 효과뿐만 아니라 이제 뭐 지배구조에 대한 개선이 나올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래서 이제 이슈거리가 되고 모멘텀이 됩니다. 펀더멘탈적인 그 기준은 아니에요. 근데 하여간에 이 내용이 뭐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올 수 있고 또 내일 기준에 갭 상승 나오고 쭉 뻗어당길 수가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가장 최근 들어서 가장 큰 거래가 있었던 게 7,400억 정도. 오늘 기준에 7,100억인데 시간의 거래까지 하면 뭐 그 가장 최고의 거래 대금이 될 겁니다. 그 상태에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그 상태에서 이 친구가 갭 상승이 나와주고 움직임이 나와주면 제일 좋아요. 지금 외국인간 쌍끌이로 15만 주 정도인데 일단은 유통 주식 수는 제한적이에요. 거의 뭐 78%, 79% 외국인과 대주주 지분만 79%. 물론 이제 연기금이 주요 주주로 이제 지분 신고돼 있으니까 대주주에 포함된 건데 연기금 이외에 이제 기관 투자자들 많잖아요. 그러니까 외국인 대주주 기관 투자자 빼고 나면 유통 물량이 별로 없어요, 얘도. 그러니까 최근에 변동률이 툭 하면 10%씩 나오는 거예요. 사상 최대치 신고가 기준이 잡혀 있는 그 흐름 속에서 툭 건들면 막 10%씩. 그리고 이제 최근에 높게 올라온 게 15%. 그리고 오늘은 그 흐름도 더 넘겼죠. 저점 대비해서는 20% 이상. 그러면 이 흐름이 추가적으로 추세 강화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내일 당장 거래가 터져야 돼. 얼마큼이요? 최소 5천억 이상 그리고 7천억 이상이 나와야 돼. 오늘 이런 변동성이 나왔는데도 불구하고 내일 또 이런 변동성을 또 주세요. 그러려면 1조씩 터져야 돼요. 그러면 1조가 오늘 이 이슈가 있는데 내일 그냥 보합으로 출발해서 1조가 터진다? 그건 불가능해요. 그럼 어떻게 형성해야 돼? 1조가 형성되려면 내일 이미 갭상승이 최소 3에서 5%씩 나와야 돼. 시가총액 12조짜리가 갭상승 3에서 5. 그러고 나서 쭉 당겨야 돼요. 거래 빵 터트리고. 그리고 꼬리가 달리든 말든 일단. 그 가능성은요. 방금 인적 분할이 모멘텀은 될 수 있어도 뭐라 그랬어요. 그 부분에 대해서 뭐 호재다. 펀더멘탈이 개선된다. 그건 아니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시간의 지금 흐름이 어이구 강세를 띠네요. 0.6%. 근데 내일 300만 주가 터지고 최소 내일 300만 주 터지고 움직임이 나오려면 시간에 우리 계산 방식대로 하면 아까 보여드린 이 교육 있잖아요. 교육. 아까 보여드린 홈페이지에서 교육 범위의 기준. 요 오른쪽에 보시면 뭐 23년 하반기부터 해서 프리미엄 교육 뭐 이렇게 다 있단 말이에요. 프리미엄 교육은 지금도 쿠팡에서 파는데 9시간짜리 교육을 5개를 해놓은 거거든요. 요거 VVIP 회원님들이 이거 다 달라고 그러세요. 여러분들이 안 보시더라도 여러분들 뭐 자제분들 또 손자 손녀분들 보실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의 교육 교재를
교재까지 해서 동영상을 이렇게 드리는 경우는 없어요. 뭐 길게 보면 뭐 한 달 다시 보기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놨지. 왜? 오류 투성이라서 드리고 난 다음에 오류가 발견되게 되면 다 환불해줘야 되잖아. 윤정두 거는 오류가 없지. 오류가 있을 수가 없죠. 증권사 임직원분들 다 교육했던 그 내용들인데. 대학 강의 교재 그 내용 그대로인데. 9시간짜리 5강을 할 수 있는 사람 자체가 없고 우리나라에. 그래서 여기에 이제 전체가 다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요 강의 자료나 뭐 혹은 23년 하반기 실질 실전 투자 대회의 실질 가장 중요한 이제 거래 대금과 변동성 매매 기준에서는 요거 하나만 보셔도 돼요. 이게 7시간. 그럼 여기에서 이제 다 설명을 드렸지만은 거래 대금이 갭 상승이 나오고 터져서 움직이고 그게 쉽냐라고 했을 때 그렇게 쉬운 게 아니에요. 소형 잡주들은 연동돼서의 흐름이 나올 수도 있어요. 그리고 또 이 정도의 변동성이 나오면 조회 공시 요구가 나올 수 있어요. 물적 분할 뭐 얘기 나오던데 맞니? 어? 여기 있네. 풍문 또는 보도에 대한 해명 이렇게 나와 있죠. 2시 44분에. 그러면은 뉴스원이라는 곳의 인터넷 매체가 너희들 인적 분할한다 하는데 이거 맞아? 라고 했더니 향후 인적 분할 관련 구체적인 내용이 확정되는 시점에 또 혹은 1개월 이내에 재차 얘기하겠습니다. 인적 분할을 검토하고는 있는데 현재 별 없어요. 라고 했을 때 그 기준에 일단 어찌됐든 시장은 일단은 한 번은 변동성이 나온 거고 시가총액 규모를 감안했을 때 눌릴 가능성이 있다. 눌리고 시작될 가능성이. 그러니까 거래대금 터지고 사상 최대치 신고가 내주고 주봉의 기준에 이제 수목금 3일이나 남아 있으니까 거래대금 수반된 강세이기 때문에 신뢰도는 높게 본다. 어차피 정부의 이제 정책 기준에 방산주들에 대한 지원책, 재래식 무기 우크라이나 사태 때문에 동유럽 쪽에서 특히 재래식 무기를 수입하는 부분들 그게 또 엄청난 재료 요인만은 아니에요. 그것도 나중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만 별도로 차분하게 녹화할 시간이 되면 그때 이야기를 할게요. 장중에는 장중이라고 정신없고 또 마감 이후에는 또 그것만 녹화하자니 너무 길고. 그래서 하여간에 결론은 갭상승이 나와야 내일 움직임이 추가적인 강세를 띄려면은 갭상승이 최소 3에서 5%는 나와야 그래야 이제 거래가 터지면서 흐름이 나올 수 있다. 300만 주 기준에. 그러니까 내일 기준에 동시효과 기준에 최소 3만 주가 터져야 우리의 교육 논리상 이론상 최소 3만 주가 터져야 어떻게 됩니까? 300만 주의 기준 동시효과에 3만 주 이상이 터져야 그러면은 3만 주 이상이 터져야만 300만 주의 거래량이 수반된다라는 쪽으로 이제 해석을 하고 있어요. 우리는 그 교육 내용이 아까 이제 말씀드린 거기에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홈페이지에 보시면 VVIP 회원님들, VVIP 회원님들 그 기준 잡아드릴 때 최근에 의미 있는 거래대금 거래량의 70%는 터져야 되고 가장 최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가장 최근에 거래대금 최상위가 7,400억이었어요. 그 거래 70%. 그럼 대략적으로 5천억은 넘겨야 변동성이 그 당시에 10%의 변동성 크기만큼 나온다. 시가총액 10조 이상짜리가 그렇게 10%씩 나오기가 쉽습니까? 두 번째 기준은 전 거래일 기준의 80%. 그러니까 지금의 기준의 전 거래일, 오늘의 기준 대비 80%가 터져야 된다. 오늘도 시간에까지 합치면 7천억 이상이 돼 있잖아요. 7, 8, 56. 그럼 6천억은 터져야 된다는 얘기야. 근데 지금 사상 최대치 고점을 넘겼잖아요. 그러니까 고점 찍고 눌려서 내려오는 흐름이 아니라 다시 사상 최대치 고점을 찍었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제 입장에서는 80%가 아니라 오늘 거래량을 또 찍어야 돼. 300만 주 이상. 그래야 오늘 거래대금을 넘깁니다. 넘기고 신고가가 나와야 신뢰도가 나온다는 거예요. 시간의 거래량은 어떻게 돼 있어요? 시간의 거래량 나누기 3 곱하기 100. 그럼 내일 동시효과에 3만 주가 실려야 300만 주로 우리는 계산을 한다. 이렇게 설정을 해놨는데 그러면 9만 주가 터져야 오늘 거래가
시간에서 9만 주가 터져야 나누기 3 곱하기 100 하면 300만 주가 됩니다. 지금 현재 기준에서 9만 주가 떠지기는 조금 힘들어. 그리고 인적 분할의 이슈에 대해서는 이미 이제 오늘 장중에 노출됐어. 노출되고 나서 저점 대비 마이너스에서부터 20% 이상 들어올린 거예요. 마이너스 4%에서 20하는 2, 3%를 들어올린 거예요. 장중에. 종가 기준으로 20%고. 그러니 내일 갭상승 3에서 5% 나와서 진짜 슈팅이 또 나올 수 있겠느냐라고 했을 때 제한적이다. 그러면 3에서 5%가 아닌 약보합, 강보합에서 출발될 가능성이 높죠. 근데 보합에서 출발되고 프로그램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밀리면 그거는 이제 불편해지는 거고. 그러면 거래가 안 실려요. 거래가 안 실리면은 쉬어간다라는 얘기가 되죠. 정점이 아니라니까. 정점이 되려면 얘도 한 2조씩 터져야 돼. 두 번째 기준은 보합에서 출발하고 프로그램도 들어오고 강세를 띄워주면 돼. 근데 거래량은 300만 주 터지기가 조금 쉽지는 않을 거예요. 그러면 그럴 때 이제 250만 주, 200만 주, 250만 주, 5천억만 터져도 거래대금 최상위 5위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의 시총이 10조 이상짜리니까 12조잖아요. 그러면 시초가 대비해서 거래량이 뭐 200만 주다. 그럼 대략적으로 5에서 7%는 움직일 수 있다. 250만 주다. 그럼 7에서 10%. 그것도 어마어마한 거죠. 그러면 내일 한 번 더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내일. 그래서 일단은 뭐 원래는 100% 현금의 기준을 설정해서 들여다보는 게 옳다라고 설정을 가져가는데 지금의 기준에서는 50%를 매매 따라기 방은 50%를 제조 반도체를 넣어놨어요. 오늘 프로그램이 24만 주 매도인데 장중 42만 주 매도해서 지금 자락에서 많이 줄어든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매매 평균 단가가 사실은 40만 주 가까이 매도가 있을 때 2만 9천 원 조금 못 미치는 수준에 차익 실현이 42만 주 정도 된 거죠. 그 중에 이제 18만 주가 대사진 거죠. 그리고 이제 어느 쪽에서 매도를 했느냐, 어느 쪽은 매수를 했느냐, 손바뀜이냐, 아니면 진짜 기존의 물량들 다 차익 실현하고 나간 거냐에 따라서 많이 달라질 겁니다. 근데 일단은 오늘 이제 5일선 범위에서 18만 주를 대샀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해석을 하는 거죠. 어찌됐든.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메타방의 기준에서 차익 실현 범위는 그렇게 설정을 한 거고. 그리고 이렇게 포트폴리오 전체적인 기준에서 5% 비중의 설정 범위에서도 장중에 이제 2번 올려드렸는데 차익 실현 범위 설정 1월 달에 15만 원 수준이었단 말이에요. 1월 달에. 그때 이제 매수 신호 나오고 그게 만약에 기준이라고 했을 때 오늘의 기준에서 고점이 24만 5천 원 그리고 뭐 현재가가 예를 들어서 24만 4,500원이다. 그러면 1.5에서 절반 3% 밀리면 전량 차익 실현의 기준을 설정한다. 요 기준 교육을 설정을 해드린 거예요. 그리고 전체 포트폴리오에서는 제로 베이스가 돼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오늘 에어로스페이스가 순식간에 고점에서부터 미끄러져 내려올 때 메타방이 23만 8천 원에 차익 실현하고 그러고 나서 한 템포 더 움직였죠. 그렇게 해서 24만 4천 원을 그때 고점으로 찍은 거예요. 요 고점에. 여기까지니까 24만 4천 원 그죠? 그리고 한 방에 이렇게 또 무너져 내려왔어요. 얼마까지 내려옵니까? 막 깨고 내려가니까 22만 4천 5백 원. 그러니까 저 때가 이제 조회 공시 답변 나온 그 시점일 것 같아요. 그래서 순식간에 이제 2만 원이 내려온 거죠. 순식간에. 2만 원이 내려와서 고점 대비해서는 그렇게 되면은 얼마입니까? 8% 정도 되나요? 2만 원이면? 그 8% 정도 고점 대비 밀린 거예요. 그러니까 차익 실현 잘한 거고 떨어질 때에 조금 더 한 템포 더 보고 들어갔으면 좋은데 이런 자락에서 이제 그 가격 반발력이 좀 나오려고 했을 때 프로그램 수급 보면서 이제 들어갔던 부분들 어찌됐든 차익 실현 재편입 뭐 이런 기준을 라이브 방송이나 메타방 기준 잡았는데 외부에 계신 분들은 23만 9,500원 고점 찍고 눌려졌을 때 문자하고 매직 계산기를 올려드렸어요. 고점 대비해서 3%면 아까처럼 23만 7천 원이 아니라 23만 2,500원인가요? 그 정도 범위에서 차익 실현 범위를 설정할 수 있다.
요거는 이제 몇 시에요? 3시 35분에 교육용으로 다시 올려드린 거고, 원래 장중에도 이제 저렇게 올려드리죠. 요 기준에. 어? 그래서 23만 2,300원이 순식간에 깨져 내려갔으니까 차익 실현 내신 분도 계시고, 순식간에 깨져간 내려간 이후에 또 순식간에 되돌렸죠. 그 차익 실현 하려다가 못하신 분도 계시고, 뭐 못하셨기 때문에 오히려 더 높은 가격이 형성됐죠. 원래는 23만 9,500원이 아니라 유료 회원님들께는 이 매직 계산기를 다 드리니까, 매직 계산기를 다 드리니까 결론적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이렇게 요 가격에 설정을 잡으셔야 되는 게 옳았다라는 거예요. 23만 7,700원 차익 실현 보면 그러니까 23만 8,000원이 되는 거죠. 그 텍스 전략을 이렇게 올려드린 거예요. 23만 500원이 아니라 잘못 올려놨네, 그죠? 23만 7,700원, 23만 8,000원 그런 식으로. 결론은 어찌됐든 가장 편안한 방법은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그거 저기 물어보세요. 원고 작업하시는 분한테. 해라 그랬는데 원고 작업하신 분이 하셨는지 확인해 보시고 하시면 돼요. 그래서 와우, 콜드브루 이렇게 보내주셨네. 예? 지금 선생님께서 윤준 대표께 선물을 보내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지금 선생님께서 무료 방에 몇 번 방이에요? 답변 드려야지. 깜빡하기 전에 2번 방이신가? 1번 방이신가? 1번 방. 결론적으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 기준도 올려드리고 했는데 나는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그냥 매도 사인 받으시면 되는 거예요. 막말로. 라이브 방송에서 매수합니다. 그리고 설명 다 해드리고 설명 이게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 그럼 안 들으시면 되고 설명 뭐 그까이 거 안 들으면 어때? 윤정두가 다 윤정두 머릿속에 있는데 그럼 매수 사인 받고 매매하시고 그 몇 시지? 이게 몇 시에 올리신 거예요? 몇 시야? 4시 5분? 그리고 메타방에 오시면 알아서 종목 2,400개에서 오늘 딱 제대로 또 잡아낸 거 아니에요. 01번 방에 안 계신데? 없잖아. 화그냥 막 그냥 02번 10번 방 10번 방이래 10번 방. 에이 그냥 화그냥 막 그냥 인사를 드려야 되니까 그래도 그렇게 해서 10번 방에 4시 5분에 감사합니다. 그렇게 해서 지금 선생님께서 이렇게 보내주셨어요. 유료방에 계신 분들도 보내주실 수 있으시면은 스타벅스 걸로 커피 콜드브루 스타벅스 걸로 보내주세요. 맛있게 잘 마시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매도 사인 받으시고 라이브 방송에서 뭐 설명 들으시고 이 설명을 영상 듣기 싫으셔도 장중에 뭐 계속 설명하니까 들으시는 거하고 장 끝나고 영상 녹화본을 따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들으시려고 하는 거하고 그 차이가 크죠. 그리고 강연에는 VVIP 방에 계신 분들은 강연에는 무조건 오셔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강연을 재고 어쩌고가 어딨어. 난 거리가 멀어요가 어딨어. 아예 1박 2일로 오셔가지고 윤정도 집에 못 가게 하고 그날 붙들어 놓고 밤새도록 나 어떻게 하면 좋아. 예전에 그랬어요. 작년 강연회 때 호텔 강연을 괜히 해. 지방에서 오신 분들 방 잡아놓고 케빈 선생님 오셔가지고 막 우리가 강의 끝나고 식사하시고 또 약주 드시고 지금 식사는 27만 원짜리 코스 요리가 될 거예요. 페어몬트에서 가장 비싼 거. 원래는 이제 갈라 디너가 80만 원짜리 있었는데 그거는 이제 없어졌더라고 다행히. 윤정수 성격에 또 80만 원짜리 사드리려고 하면은 윤정수 용돈 다 써야 되잖아. 27만 원. 그리고 건배주는 돈베리뇽으로 하려고 해요.
그렇게 하시고 그다음에 이제 식사하실 때 와인 좀 넣으려고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끝나고 나서 그리고 맥주가 굉장히 맛있어. 근데 강의 진행 동안에 뭐 티타임도 가져야 될 것이며 까나페 정도는 깔려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강의 진행하시고 그때 아마 벚꽃 시즌일 거예요. 페어몬트 쪽에 통유리 쪽으로 해서 이쪽 자리를 우리가 잡아놓은 거기 때문에 강의 따로 들으시고 이쪽 통유리 라운지가 있어요. 거기서 아마 거기서 저기가 있나? 벚꽃이 있나 모르겠네. 하여간에 뷰 뭐 상상을 초월하죠. 그렇게 하시고 나서 끝나고 나서 뭐 케빈 선생님 예전에는 뭐 족발집도 가시는 경우도 있었고 또 호텔 지방에서 오신 분들 호텔 말씀하시면 주말 95만 원짜리 방인가 그럴 거예요. 스위트 방. 그 방을 어제 45만 원 말씀드렸는데 55만 원 해야 될 건데 하여간에 뭐 제가 일부 부담하더라도 44만 원 정도 수준에서 주무실 수 있도록 그거는 스위트 방이라 거실 따로 있고 방 따로 있고 그래요. 가족 동반으로 오셔가지고 쓰셔도 상관없어요. 그래서 그런 기준에서 이제 설정을 잡아드리는 거니까 그 방 쓰시면 이제 식사도 조식도 됩니다. 그렇게 해서 강연에 오셔서 뭐 목적은 그거잖아요. 윤정도 얼굴 보고 눈 보고 야 나 좀 살려줘. 이조원 장에 윤정도 너는 지금 이조원 장이라고 표현하고 어마어마한 수익이 났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 내 계좌는 왜 18원이? 18월 수밖에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그렇게 주력으로 넣자라고 하는데 오늘 같은 경우에도 지수는 유가증권 시장이 빨간데 아까 장중에 보니까 하락 종목이 더 많았잖아요. 그죠? 하락 종목이 유가증권 시장도 5포인트 올랐는데 667개가 빠지고 상승이 222개야. 요거 이제 그 잘라서 줄 테니까 PPT에 한 번에 넣어주세요. 코스닥하고 코스피 잘라 드릴 테니까. 그렇게 해서 오늘 기준에 삼성전자 혼자서 들어올린 포인트만 100원당 1포인트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리고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시가총액 비중이 둘이 합쳐서 29%대예요. 어마어마하죠. 그들은 시뻘 걷고 수익이 나고 있는데 여러분들 계좌 살펴보면은 종목이 각기 이상한 종목 들어가 있고 대형주도 다 똑같은 대형주가 아닌데도 무슨 뭐 황금 대바닥주 찾고 계시고 거기에 또 어떤 기준이 잡혀요? 비중 조절이 안 돼. 오늘 이제 신규 가입하신 분께서도 제주반도체를 우리가 몇 사인을 내서 사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제주반도체 5%다라고 이제 우리는 표현하고 있는데 41%를 들어가 계시면 그거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야. 주력주 하이닉스를 45% 채우고 삼성전자 5%를 채우고 한미반도체를 5% 채워갖고 얼마? 60%가 반도체 쪽에 기준으로 설정이 잡혀 있는데 IT 반도체. 요거 PPT 한 장에 다 넣어주시면 돼요. 코스피하고 코스닥하고 합쳐서 위에는 코스피 밑에는 코스닥 이렇게 해서. 그래서 그 비중 조절의 기준에 하여간에 설정 범위를 난 잘 모르겠다. 차익 실현도 잘 모르겠다. 뭐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결론은 강연회장 오셔서 내 포트 좀 잡아주세요. 어떻게 할지. 난 여러 종목 못 하겠어요. 집중할 수 있게 좀 포트를 구성해 주세요. 라든 1대1로는 해드릴 수가 없잖아. 불법이니까. 그렇게 해서 전체 계실 때 서로 의논하고 토의하고 진짜 시장이 강한 흐름인지 그 강할 때 어떤 종목 누가 견인해 갈지 그 다음에 메타방 같은 경우는 이제 1기 회원님들하고 1기 회원분들께서 이제 전부 2기로 오시니까 그러니까 1기에서 이탈되신 분이 두 분이 계세요. 이제 한 분은 너무 안타까운 거지. 응? 한미반도체 매수했다가 못 견뎌서 한미반도체 그냥 매도해버리고 이탈됐다가 한미반도체가 3월 초순 중순에도 폭등이었잖아요. 폭등 나오니까 그때 돼서 나 좀 살려주세요. 재가입하고 그렇게 해서 원래 메타방 중간에 들어오시는 거 안 된다라고 했는데도
너무 막 나 좀 받아주세요 해서 받아들이고 그 다음에 HLB 편입을 했는데 HLB 또 못 견뎌가지고 8만 원에 HLB 79,500원에 다 정리하셨어요. 그리고 또 이탈됐어요. 아, 그러니까 얼마나 속상합니까? HLB도 뭐 12만 원, 13만 원 갔나요? 12만 원? 그리고 이제 한 분께서는 그분은 매매가 굉장히 뛰어나세요. 굉장히 뛰어나세요. 그래서 HLB를 100% 갖고 계신 분이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100% 갖고 계셨어요. 그래서 그 평균 단가가 그 8만 원 초반이에요. 8만 원 초반이신데 결국은 이제 그 고점 찍고 밀린 첫날은 안 파시더라고. 만약에 그날 파셨으면은 투매하신 거지. 수익은 나 있더라도. 근데 그날 안 파시고 다음 날 우리가 보합권에서 재편임 뭐 이렇게 매수사인 드릴 때 거기서 오히려 차익 실현하시고 혼자서도 매매가 뭐 원활하신 분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 두 분이 이제 메타방 기준으로 오셨었는데 어찌됐건 뭐 한 분은 그래도 윤정도 덕분에 HLB 편입을 해서 수익을 25% 정도 내셨더라고요. 마지막에 보니까 대략 따져봤더니. 그리고 이제 한 분은 안타깝게도 그 수익 하나도 못 내보고 그냥 뭐 계속 지금도 아마도 좀 힘들어 하시는 것 같아요. 전화 가끔 주셔가지고 나 짜기 너무 힘들다고. 그러니까 우리 종목만 갖고 있어도 초대박인데 그잖아요. 하이닉스, 한미반도체 주력주 얼마나 강조를 했어. 그리고 이제 2기 메타방 지금 신청하신 분들은 다 오셔야 돼요. 2기 메타방 신청하신 분들, 그 다음에 나 HTS 버전 받고 싶어요 해서 신청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렇게 해서 인원이 지금 10분이 채 안 돼요. 저희도 뭐 마케팅을 이렇게 세게 한 것도 아니고 팝업창을 제대로 단 한 번 올려본 적도 없고. 이제 글 올리면서 이제 강연에 인원 계속 올려야 돼요. 그렇게 해서 강연에 오셔서 말씀드린 것처럼 나 살려줘. 또 특히 이제 유료 가입하신 분들 입장에서는 강연에 못 오실 이유가 뭐가 있어요? 과금까지 하시고 계시는데 생각보다 수익이 안 난다. 보니까 진짜 수익인데 계좌 수익도 높은데 내가 이 비중 조절을 못한다. 난 또 차익 실현을 못한다. 문자 왔을 때 나는 지금 뭐 일하고 있었다. 그러신 분들은 무조건 오셔야죠. 지금 뭐가 중요해? 수익 내시는 게 목적 아니에요? 그게 제일 중요하지. 이런 수익 범위들을 나만 못 가져가고 있으면 어떻게 해? 이런 수익 범위들을. 강연에는 무조건 오셔야 돼요. 강연에는 다시 한번 강조드리지만 13일입니다. 토요일이고 이번 강연의 시작 시간은 3시. 3시부터 7시까지. 그리고 7시부터 9시까지 식사. 3시부터 7시까지 강의하면서 티타임 갖고 뭐 질의응답하고 HTS 버전 종목 검색기 사용 방법을 아셔야 될 거 아니에요. 종목 검색기 사용 방법. 응? 사용 방법. 그렇게 하고 또 이렇게 해서 1억 계좌로 출발한 요 계좌가 1억 6,340. 이 창피한 거죠. 1억 7,400까지 목요일까지 1억 7,400에서 300에서 1,000만 원이 그냥 까져 내려갔는데 일단은 차분하게 매매를 따라 하실 수 있게끔 기준 잡아드리고 대처를 해드릴 거니까. 그리고 1기 반은 20% 수익은 뭐 11거래인가요? 그리고 50% 수익은 몇 거래? 33거래인가? 하여간에 70%까지 수익이 난 게 이제 지난주 기준이었고 이번 주에 최선을 좀 다해서 무리수 안 드는 상태에서 이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이 10조가 넘는 종목, 또 한미반도체 그런 종목에서 100% 이제 달성을 하고 마무리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메타방 2기는 무조건 강연에 신청하셔야 되고 메타방이신데 2기신데 뭐 난 도저히 시간이 안 돼서 참여가 어렵다 하시면은 일단은 2기 참여 못 하시는 거예요. 어쩔 수 없어요. 뭐 3기를 또 운영하게 되면 그때 참여하셔야 되고 2기 회원분들도 지금 인원이 10분이 다 되진 않아요, 솔직히. 그래서 이제 한 뭐 운영 자산이 공식적으로 이제 10억의 기준인 건데 한 분당 1억씩. 근데 나는 조금만 더 하면 안 될까요? 뭐 하셔서 하시는 경우는 뭐 저는 모르겠어요. 저는 하여간에 1억 기준으로 설정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래서 인원이 많을수록 버겁단 말이죠.
종목 하나에 매수매도 들어간다는 자체가 쉽지가 않아요. 뭐 이수페타시스도 우리가 진입을 했었지만은 편입 물량 잡는 것도 그렇고 차익 실현을 하든 손절을 할 때도 그렇고 그렇게 해서 강연의 메타방 그리고 VVIP 방의 기준 이렇게 설정을 드린 겁니다. 전체 종목 그냥 빠르게 수급 한 번만 보고 뭐 어마어마하죠. 지금 삼성전자 수급도 하이닉스 뭐 일부 개인에게 물량이 떠넘겨진 것도 있다 할지라도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는다고 그랬고 삼성전기도 지금 좋은데 거래가 100만 주 이상씩 터질 때 그때 본격적으로 보겠습니다. 한미반도체 말씀드렸죠. 손바뀜의 수급이기 때문에 개인에게 넘겨지는 부분에 대해서 너무 민감해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이제 어느 시점에서는 정점 인식이 잡히겠죠. 그리고 현대차, 기아 아까 말씀드린 10조 이상에서 하루 변동폭 10%에서 20%까지 한번 볼 수 있는 종목이 아무래도 현대차보다는 기아가 시가총액 비슷하더라도 40조가 넘는 종목인데 하루에 상승률이 12%까지 나왔어요. 그 흐름이 연출될 수 있다. 그래서 개장 초에 거래 터지고 움직일 때 윤정도가 매수 이렇게 설정이 되면 또 한국전력도 총선 지나고 나면은 또 총선 직전부터 해서도 움직임이 나올 수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그러니까 지금 현재 기준에 위에서부터 이제 보면 한미반도체, 그다음 기아, 한국전력 그렇게 해서 10에서 20% 사이의 변동성을 보는 거예요. 10조 이상짜리 종목을 얘기하는 거예요. 나머지 이제 뭐 10조 미만에서는 이런저런 종목이 있지만 이미 벌써 주가는 터져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 정도 흐름이 나오려면 아시겠죠? 그렇게 놓고 보시고 수급 범위 한번 쭉 나중에 여러분들께서도 한번 찾아보시고 이수 스페셜티 케미칼도 이 거래가 너무 없어요. 너무 없는데 메타 방안 한번 고민을 해볼 거예요. 언제? 삼성 SDI의 변동폭이 나올 때 한번 들여다보는 볼 겁니다. 근데 이제 10조 이상짜리 기준에서는 삼성 SDI 거기도 변동률이 10% 가까이 나옵니다. 기아보다 가벼운데 뭐. 그래서 삼성 SDI도 좀 들여다볼 거고 그렇게 되면 이제 네 종목 되죠. 마지막으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그리고 HLB까지 6종목. HLB까지 6종목. 그렇게 해서 HLB도 투권 들면 뭐 10% 이상 변동이 나오는 쪽인데 얘도 지금의 10만 원 수준의 위치라면은 10% 15%가 쉽게 나와요. 그러니까 이슈 범위들이 있잖아요. 얘도. 그 이슈 가지고 뭐 대주주가 나와서 뭐 회사 차원에서 뭐 주가에 대해서 우리 회사가 끝내주는 회사가 될 거예요. 지금 개뿔 뭐 매출도 없고 영업이익 순이익 다 적자인 회사임에도 불구하고 자 그렇게 이제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뭐 녹화 내용이 좀 많이 길어졌는데 결론은 무조건적으로 이제 수익이 목적이시고 수익을 내셔야 된다라는 거 그렇게 하시고 일단 네이버에서 윤정도 검색하시고 그렇게 하셔서 유튜브 찾아오시면 그 유튜브에 4월 포트폴리오부터 해서 이렇게 다 나와 있어요. 그리고 네이버에서 이제 윤정도 검색하셔서 홈페이지 찾아오시면 전화번호 나와 있으니까 너무 늦었다 생각하지 마시고 이제부터 스타트입니다. 시장 3,000원 당연히 넘기는 거고 빠르면 이번 달에도 3,300 갈 수 있어요. 왜 못 가요? 그리고 6월까지 4,000포인트 넘길 수 있습니다. 농담이 아니라 글로벌 시장이 다 그렇게 가 있는데 왜?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이 충분하게 탄력이 나올 수 있는 위치다. 아시겠죠? 전화 주시고 강연에도 인원 좌석 별로 없으니까 빠르게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영상 올려드릴게요.